안녕하세요.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듯이 매수 타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동매매할 수가 있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타점 중에 하나는 상승하는 도중에 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승하는 도중에 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승 초기에 잡아야 하죠. 이미 상승하고 있는 상태는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때 나한테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는 초기에 잡아야 하고요. 그런 타점으로는 눌린 타점 또는 눌리고 나서 상승하는 눌린 돌파 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 눌릴 때 매수하던가 눌리고 돌파할 때 매수해야 한다는 거죠. 시세에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출발할 때 같이 탑승하는 거죠. 저는 오전에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종목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불나방 매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2번이나 실책을 했는데 너무 바보 같은 매매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요. 조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주구장창 오르니까 결국 못 버티고 매수 버튼에 손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점이었고 결국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함정에 걸려버렸던 겁니다. 타점은 잘못된 타점이지만 종목 선정은 괜찮습니다. 하나의 테마, 하나의 업종이 함께 치고 나갈 때는 반드시 대장을 잡아서 매매해야 합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주로는 쌍방울과 광림이 있었는데 이전의 대장은 광림이었지만 당일 대장은 쌍방울이었죠. 그래서 쌍방울과 광림 중 쌍방울을 선택해서 매매를 했어야 했고요. 제가 잘했던 건 종목 선정이었지만 제가 잘못했던 건 타점이었습니다. 해이해진 날은 역시 티가 나는데요. 장 시작하기도 전부터 해롱해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7시에 일어나서 또는 늦어도 8시 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당일은 몸이 좀 피곤하고 8시 반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겨우 장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정신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런 날에는 항상 풀어져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강한 정신력으로 매매에 임해야 하죠. 돌파 매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시원한 수익을 줄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어떤 종목이 굉장히 잘 올라간다? 패스해야 합니다. 당일 주도주였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심 밖에 두고 조정을 거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괜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처럼 결국에 고점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할 건 절대로 안 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돌파 매매는 배제하고 상승하는 도중에 매수하는 것도 제외하고 반드시 눌림 매수, 눌림 돌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건에 맞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도 나의 통계를 믿고 기다리면 결국 기회는 옵니다. 나의 분석을 절대로 믿어야 하죠. 내 자신이 세운 기준을 내 자신도 믿지 못한다면 아무 기준도 없이 매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위험하고 별 볼 일 없는 기준이라도 내 기준에 맞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은 매매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게 오전 10시 전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오후 1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없었다고 내 매매 기준을 의심할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오후장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수익을 보면 결국 일주일 동안은 수익을 본 거거든요. 그렇게 여유로운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매매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틀 연속 매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장이 갖춰졌을 때 그때만 이기는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버는 자리만 공략하는 것입니다. 잃는 자리에서는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매매가 끝났다고 노는 게 아니라
매매 복귀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값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숫자로 말해야 하고요. 만약에 못 찾겠다 싶으면 실험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나의 과거 매매 내역을 통해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추려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 어떤 의미 있는 수익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의 생각을 모두 기록해 놓고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기준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봉 매수 금지, 급등 매수 금지와 같은 말이죠. 그리고 호가창을 안 보고 매수할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호가창을 보고 매수한다. 그리고 분봉상, 일봉상 앞에 전고점이 있다면 전고점 저항을 맞을 수 있으니까 저항에 매도한다. 이 말은 반대로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돌파는 가끔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돌파 매수 금지. 그럼 반대로 지지선은 확률적으로 지지해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지지선의 매수, 이게 눌림 매수죠. 그리고 눌림 매수를 하다 보면 호가창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눌림 호가창이 또 있습니다. 매도세가 부재하고 반발 매수세들이 들어오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더 하락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느 순간 매도세가 없어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저점을 잡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매도세가 더 나오고 반발 매수세가 없다면 더 떨어지겠죠. 지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결국 지지를 해주는 자리는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되고 반대로 반발 매수세가 더 많아져야지 반등을 하겠죠. 거기가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 매매 타점 이런 것들을 정립해야 되는데 특히 단타를 치려면 분봉상 저점, 지지선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겠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남들도 좋은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르게 속전속결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에는 거래대금도 필수이고요. 항상 비교하고 대조해야 합니다. 이 종목이 나을까 저 종목이 나을까, 주도주는 어떤 종목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시속게임이라는 게 있죠. 주도주 두 개가 있다면 비교해 가면서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는 내리고, 다른 하나가 오르면 또 다른 종목은 내리고, 이런 시속게임도 연동해서 시장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 특성들이 있습니다. 급등하는 것들, 끼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차트, 호가창을 보다 보면 이 세력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되고요. 디테일한 기준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모든 건 상대적인데 주식도 역시 상대적입니다. 상한가 갈 종목도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후보들 중에 눈치 보다가 다른 후보들이 탈락하고 이제 오늘은 얘밖에 없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죠. 시장 참여자들도 여러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들이 많다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배제할 건 다 배제하고서 추려서 남은 애들 중에 선택과 집중하면서 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급이 쏠리면서 진정한 주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 선정, 매매 타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동매매는 하면 안 되겠죠. 특히 가장 안 좋은 내동매매는 제자리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손실률은 적어도 꽤 쌓이면 세금 때문에 결국 손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샷 원킬로 정말 핵심 자리에서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는 총만 안 들었지 살벌한 전쟁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매매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은 어떤 기업이 정말 잘못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도 스터디해야 됩니다. 딱 한 번의 거래 정지와 상패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바로 깡통이죠.
그래서 잘못된 케이스도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상승률 순으로 공부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상한가 20%, 1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큰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일 상승률이 높은 종목부터 왜 올랐는지를 봐야 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도 공부를 해야 하죠. 결국 다시 매매 복귀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매매 복귀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매매 복귀는 내가 아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게 진정한 공부죠. 내가 아는 걸 확인하는 매매 복귀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이 뇌에 들어오고 나오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했다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거를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알았다면 기억을 해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까먹지 않기 위해 적어놔야 되고요. 적어놓고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인데,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항상 적어놓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전부 고치면 결국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한 단타 매매를 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매매를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불안하거든요. 불안할 때면 이 점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아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알아도 원칙을 못 지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진리들만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과학적 사실만 축적해 가야 되죠. 수많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코딩하고 머신러닝 돌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방 청소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도 있겠고요. 매일 매매 복귀를 하면서 자신의 매매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 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뉴스 기사를 매매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뉴스 기사를 보면 흥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봉 돌파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상승 등락률이 낮은 종목에서 매매하다 손실을 많이 봤죠. 그래서 뉴스 기사를 먼저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상승 등락률을 검색해주는 검색기 12%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종목을 걸러주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다가 뉴스 기사가 뜨면은 그때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기에 떴다고 무조건 매매를 하면 손실이라는 거죠. 관심 종목에 둔 종목들 중에 괜찮다 싶은 종목을 또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매할 종목이라면 정고점,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선을 그어놓고 이전 움직임도 파악해놓고 모든 준비를 맞춰야 됩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뉴스 기사도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 매매하려고 준비한 종목이라면 주도주겠죠. 그렇다면 내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종목은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면서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일 때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